무엇이든 물어보이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가일님, 저는 목소리 얇은 게 너무너무 고민인데 저도 목소리가 두꺼워질 수 있을까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목소리 두꺼워지는 방법! 우리 누구나 타고난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만의 고유의 음색이라는 게 있죠. 근데 왜 이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달달하고 듣기가 편한데 저 사람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짜증나고 앵앵거리는 것 같지? 내 목소리는 또 왜 이렇지? 이거는 우리의 음색의 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발성 습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발성법을 익히시면 되겠죠. 흔히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내시 발성, 단신 발성, 예이 어서옵시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찐따 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요 아닙니다. 이런 목소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하이톤의 목소리들,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톤을 하이톤으로 내게 됐을 때 신뢰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구매하는데 고객님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뭔가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톤을 낮춰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톤만 잘 잡아주셔도 목소리는 누구나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음색에서 더 단단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톤을 낮추면서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후드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대를 잘 비벼주셔야 됩니다. 즉 성대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 공명, 그리고 네 번째 목 안의 공간을 충분히 열어줄 것, 그리고 호흡입니다. 이 5가지만 잘 훈련을 하셔도 내가 갖고 있는 음색에서 더 단단하면서 좋은 소리를 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연습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동시에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품을 참는 겁니다. 구독! 하품하듯이 하라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하품하듯이 말해봐라, 하품하듯이 노래해라, 이런 말은 꼭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품할 때 생기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품을 하는 순간 입안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후두가 내려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방법에서 착안을 해서 발성의 전환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품을 참는 거. 하품을 참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오죠? 후두가 내려가고, 그리고 이 이중턱에 있는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입안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오늘은 아까 말했던 그 5가지에 대해서 훈련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절대 영상을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넘기면서 훈련 방법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근육을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목소리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 감각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스킵하지 말 것, 그리고 자세를 무조건 바르게 할 것. 안녕하십니까 싱크. 이렇게 발성하는 순간 그 훈련 방법들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턱을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하면 이 후두가 올라가면서 목을 굉장히 조이고 하이톤의 소리가 나올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턱을 내리게 되면 후두가 짓눌리면서 성대가 눌린 소리가 나게 돼요. 안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자세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는 정수리 부분을 살짝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턱을 당기는 느낌으로 하시면 자칫 성대가 짓눌릴 수 있으니까 이 정수리를 살짝 이렇게 살짝 이 상태가 베스트입니다. 구독! 자, 그럼 본격적으로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호흡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건데 입으로 마시게 될 경우 성대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미세먼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실 때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됩니다. 보통 복식 호흡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명치 아래쪽에 움푹 파인 부분을 손으로 눌러보시면 횡격막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 횡격막이 팽창이 되면서 이 복부, 상복부 쪽이 살짝 이렇게 팽창이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래야 호흡에 대한 압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성대가 비벼지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는 무조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보여드릴게요. 호흡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하품을 참는 감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품을 먼저 해보세요. 참는 순간 이 입안 공간이 열리고 후두가 내려가고
이쪽 이중턱 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 감각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감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접목을 시키느냐? 코로만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품을 참을 때 그 감각을 꺼내보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하는 순간 목을 조이는 잘못된 습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공명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하품을 참을 때 그 느낌을 유지한 상태로 공명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때 공명은 코로 가지 않도록 윗입술로만 공명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자칫 위에서 하게 될 경우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후두가 내려간 그 감각 그대로, 목 안 공간이 열린 그 감각 그대로 이 감각을 유지하면서 공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성대가 조이면서 안 좋은 소리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 이번에는 아라는 소리로 내뱉어 보실 건데, 이때 소리는 저기 멀리 하나의 관역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멀리 물대포를 내가 깊숙이 이 복부에서부터 쭉 내뱉는다는 상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말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카일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감각을 유지하면서 소리로 쭉쭉쭉쭉 내뱉는 그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훈련을 하시다가 감각이 무뎌지거나 이 후두가 올라가게 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신카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카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카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감각을 유지한 상태로 책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읽어보신다던가 매일매일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카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카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카일입니다. 참 쉽죠? 훈련을 하실 때는 꾸준하게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혹시나 연습을 하다가 목이 좀 아프거나 걸걸한 소리가 나면 그때는 연습을 잠시 중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신카일이었습니다. 잠깐 구독은 하고 가셔야지요.